빅앤솔! 리그가 이제 후반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바르셀로나 좀 안녕한 것 같더라고요. 바르셀로나 이번 라운드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페란 토레스의 결승골로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레알 마드리드하고의 승점 차를 11점으로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태니까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라리가에서 이렇게 바르셀로나가 선전하고 있고 리버풀도 지금 2연승입니다. 네. 리즈전 이기고 그리고 노팅엄 포레스트전 니아카트에 엄청난 롱스로인이 있었지만 리버풀이 홈에서 3대2로 이겼는데 그래서 그 리버풀 얘기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이제 리그 후반기 라리가는 우승 경쟁, 뭐 이제 바르셀로나가 많이 유리해졌고 프리미어리그의 경우는 아직까지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의 경쟁에 휘말려 있는 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프리미어리그는 거의 역대급 리그 같아요. 네, 우승 경쟁도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강등권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은 특히 또 손흥민 선수가 있는 토트넘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요한 이슈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문제는 그 토트넘이 뉴캐슬에게 무려 1대6으로 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에 대한 예상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혼탁해진 상황으로 좀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일단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에 해당되는 팀들, 경쟁 가능한 팀들이 이제 어떤 팀들이 있는지 차례차례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뉴캐슬 네. 어제 이제 엄청난 대승을 거두면서 6대1. 사실 원래도 골득실이 맨유보다 앞서 있었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제 브라이튼과 FA컵 준결승을 치르게 되면서 뉴캐슬이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한 경기 더 치르게 되었죠. 네, 31경기를 소화한 상태에서 승점 59점이 되죠. 네,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한 경기를 더 치른 상황에서 승점 동률. 근데 골득실이 밀리면서 4위에 포진해 있고요. 네. 그 이후부터는 약간 승점 자체는 차이가 납니다. 일단 토트넘 32경기, 그러니까 뉴캐슬 맨유보다도 경기를 더 치렀는데 무려 6점이나 차이가 나요. 네, 승점 53점. 네, 그래서 5위에 지금 해당이 되고요. 그 아래에는 아스톤 빌라가 승점 51점으로 토트넘과 동일한 경기 수 6위고요. 7위부터 8위까지 리버풀과 브라이튼까지 우리가 챔피언스리그 진출 경쟁에 돌입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7위 리버풀 31경기 50점, 그리고 8위 브라이튼은 29경기밖에 하지 않았고요. 여기에 승점 49점입니다. 네. 자,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송영재 해설위원의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에 대한 예상 두 팀을 꼽아본다면? 지금 이대로 순위입니다. 이대로 순위다. 네, 아스날하고 맨시티는 우승 경쟁하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을 확보한다고 봤을 때 과연 이 팀들 중에 누가 나갈 것이냐? 근데 뉴캐슬하고 맨유가 나갈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실 이제 우리가 예상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지난번 빅앤스몰을 사실 프리뷰를 해봤잖아요. 네. 그리고 송펠레는 여전하다라는 게 사실 좀 증명이 됐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역으로 좀 질문을 해보죠. 뉴캐슬 맨유를 예상하셨는데 이 두 팀이 고꾸라지는 시나리오는 과연 없을까? 있습니다. 있군요. 네,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 상대로 대승을 거두면서 지금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네. 그리고 에디하우 감독이 워낙에 팀을 잘 짜놔서 굉장히 직선적인 축구 한 번에 넘기는데 뒷공간으로 파고들면서 마무리가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뉴캐슬은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을 딸 것 같습니다. 딸 것 같다. 저는 맨유가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맨유는 부상 선수가 너무 많아요. 거기다가 최근 공식 경기를 봤을 때에는 뭐 유로파리그 경기도 그렇고 수비가 흔들리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바란과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네. 모두 빠졌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메가이어하고 데헤하고 약간씩 불안한 모습을 노출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지금 반복이 된다면 맨유 입장에서도 좋을 건 없다. 문제는 뭐냐면 맨유도 차후 경기가 토트넘, 아스톤 빌라, 브라이튼으로 이어집니다. 죽음의 일정이죠. 네, 그래서 요 경기를 잘 넘겨야 돼요. 물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하고 맨시티가 FA컵 결승전에 진출했는데 FA컵 결승전은 6월 3일 날 펼쳐지니까 리그가 다 소화된 다음에 치러지기 때문에 FA컵 결승전은 노내로 쳐도 돼요. 그렇긴 한데 다만 맨유가 지금 많은 경기를 소화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 부상 선수가 많고 수비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 이거는 맨유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 거예요. 뉴캐슬의 경우도 사실 이제 아직까지 브라이튼과의 일전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브라이튼이 지금 잘 보면 29경기밖에 안 치렀기 때문에 다른 팀들보다 부족한 2경기 내지는 3경기를 모두 이긴다고 가정했을 때 32경기에서 만약에 경기 수를 맞춰본다면 브라이튼은 최대 승점이 지금 58점입니다. 네. 사실 58점이라고 한다면 뉴캐슬 맨유보다도 1점 뒤지는 승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브라이튼도 지금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에 대한 경쟁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브라이튼은 최근 리그 7경기 봤을 때 패배는 1패밖에 없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최근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문제는 FA컵 결승 진출에 실패한 것. 네, 그 연장까지 갔잖아요. 네,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다. 또 한 가지는 남은 경기 일정을 봤을 때 맨유, 아스날, 뉴캐슬, 맨시티, 아스톤 빌라를 만납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브라이튼 입장에서는 미끄러질 수 있는 고비가 곳곳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브라이튼이 수치상으로는 분명히 가능은 해요.
그런데 과연 이 많은 고비를 다 넘길 수 있을까? 이런 좀 의문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뉴캐슬의 경우는 만약에 이 송펠레의 예상이 사실 뉴캐슬 맨유의 진출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역으로 간다면 우려해야 될 흐름은 브라이튼과 남아있는 맞대결에서 지면은 좀 꼬일 수 있다. 네. 근데 뉴캐슬의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그 경기에 대해서만 제가 볼 때 좀 조심을 한다면 충분히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에 대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맨유가 걱정해야 될 부분은 역시 선수들의 체력 저하. 분명 리그컵, 뭐 유로파리그 다 지금 병행을 오랫동안 해왔던 시기에다가 FA컵까지 결승에 진출했기 때문에 선수들이 많이 지쳐 있어요. 그리고 마샬의 부상 리스크, 베오르스트의 터지지 않는 득점력, 래시포드도 아무래도 너무 많이 이제 부하가 찾아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선수도 지금 부담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전반적인 흐름에 산초도 정착이 안 되고 있고요. 브루노 페르난데스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심한 상황이고 안토니도 약간 복권성 플레이를 지금까지 하고 있죠. 게다가 데헤아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실수들, 바란과 리산드로 마르티네즈도 부상에 대한 이탈, 공백이 좀 있으니까 맨유도 그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데 그 부분만 신경 쓰면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빅앤스몰의 예상은 어디까지나 지배적으로 네. 뉴캐슬과 맨유는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에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 빅앤스몰의 예상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지금 순위표대로 얘기한 겁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뉴캐슬 맨유가 좀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토트넘의 순위는 떨어질 것 같아요. 토트넘은 떨어질 것 같다. 네, 토트넘이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네. 지난 뉴캐슬전에서 21분 만에 5골을 내주지 않았습니까? 3백에서 4백으로 바꾸고 나서 다시 23분 만에 3백으로 바꿨어요. 근데 참 그 포백은 아니 그 중요한 뉴캐슬전 이걸 잡아야 사실 토트넘은 약간 밧줄을 좀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마지막 밧줄 하나 잡기 위해서. 왜냐면 뉴캐슬과 맨유가 지금 워낙 유리한 상황에 맨유가 이번 주만에 브라이튼을 했지만 그 전주에 보면 노팅엄 포레스트를 맨유가 잡았잖아요. 근데 맨유가 그 노팅엄전을 잡아내고 뉴캐슬이 빌라에게 지면서 맨유는 훨씬 더 유리한 상황에 올라갔고 뉴캐슬은 조금 고비를 맞을 뻔했어요. 근데 토트넘이 하필 본머스에게 패배를 당하는 바람에 네. 뉴캐슬이 고비에 빠지지 않고 어느 정도 토트넘과 격차를 벌릴 수 있었죠. 그래서 토트넘은 이번에 뉴캐슬을 반드시 잡아야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의 마지막 희망을 좀 약간 신학 같은 희망을 조금이라도 잡을 수 있었는데 저는 그거를 이번에 백포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스스로 좀 놓아버린 셈이 아닌가 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텔리니 감독이 왜 백포를 가동했는지는 알겠어요. 왜냐면 본머스전에 수비 쪽에서의 불안감이 있었고 제 생각엔 그 정도로 다빈손을 쓰기 싫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렁글레가 부상을 당했고 네. 다빈스 산체스가 그만큼 실수를 범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차라리 백포로 바꾸고 4-3-3으로 가자 이렇게 나왔는데 미드필드 라인도 지금 벤탄크루라든가 비스마라든가 부상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을 봤을 때 미드필드 라인도 흔들리고 백포 라인도 제대로 가동이 안 됐단 말이에요. 거의 고속도로를 내줬더라고요. 나는 아우토반인 줄 알았어. 뉴캐슬 선수들이 미친 듯이 달려가더라고.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었는데 네. 결국은 그냥 백쓰리 백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백쓰리를 가동했을 때 선수들의 간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미드필더하고 수비 라인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그냥 백포, 백쓰리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뉴캐슬은 제가 보기에는 토트넘 잡아서 올라가는 분위기를 파는 반면에 토트넘은 뉴캐슬에게 대패를 당해서 좀 떨어지는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다면 토트넘은 몇 위를 예상하십니까? 저는 7, 8이 봐요. 7, 8위. 네. 저는 8위 예상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은 사실 생각보다 좀 쉽게 예상을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뉴캐슬 맨유가 이미 좀 유리한 위치에 있을 뿐더러 그걸 추격하는 팀들의 일정의 변수가 많고 혹은 스쿼드의 변수가 뎁스의 변수가 많기 때문에 아마 뉴캐슬과 맨유를 역전하기 힘들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아래 순위 5, 6, 7, 8도 우리가 과감하게 예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저는 5위 리버풀.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6위 브라이튼. 저는 6위 빌라 보겠습니다. 저는 네. 그리고 7위가 빌라고요. 8위가 토트넘 호스퍼입니다. 네, 저는 5위는 리버풀이 차지할 것 같고 6위는 빌라가 차지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스톤 빌라가 우나이 에메리 감독이 지휘봉 잡고 나서 너무 좋아요. 진짜 잘하고 있긴 해요. 네, 정말 잘하고 있어요. 최근 9경기 우패인데 말 그대로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물론 아스톤 빌라도 마지막 일정이 메뉴, 울버햄튼, 토트넘, 리버풀, 브라이튼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스톤 빌라를 오히려 7위로 꼽았어요. 네. 그렇다 할지라도 제 생각에는 지금의 흐름을 좀 이어나간다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브라이튼도 일정상 어려움이 있고 아스톤 빌라도 일정상 어려움이 있는데 아스톤 빌라는 32경기를 다 소화를 했고 브라이튼은 29경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경기 수가 많이 나오면 물론 키는 자신의 손에 쥐게 됩니다. 하지만 경기 일정이 그만큼 더
빡빡해져요. 게다가 브라이튼은 뎁스가 얕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 일정이 빡세요. 그러면 결국은 연달아서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오히려 빌라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빌라를 6위에 두고 7위에 브라이튼 두고 8위에 토트넘이 가지 않을까? 지금 토트넘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렇죠. 근데 8위면 유럽 클럽 대항전에 거의 못 나간다고 봐야 돼요. 네. 네, 그 컨퍼런스 리그도 이제 안 되는 거죠. 네, 왜냐면은 카라바오컵 우승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했고 네. FA컵 결승전에는 맨시티하고 메뉴가 올라가 있지만 5, 6위가 유로파리그 가고 7위가 컨퍼런스 리그를 간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결국은 8위는 유럽 대항전 못 나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네. 지금 뭐 토트넘이 새로운 감독 영입하기 위해서 나겔스만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뭐 루이스 엔리케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만약에 토트넘이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에 못 나가게 된다면 네임이 높은 감독을 데리고 오기가 또 어려워지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플랜이 꼬이게 되고 자연스럽게 선수들의 어떤 변화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도 잉여 자원의 판매 혹은 새로운 선수의 수혈 이런 과정까지도 좀 애를 먹을 수 있는 토트넘이 될 텐데 근데 그만큼 지금 구심점을 못 잡겠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본머스전에 패배를 당할 때부터 토트넘이 정말 좀 이번 시즌 잔여 일정은 험난하겠구나. 근데 본머스전을 잡았어야 돼. 그러니까 그걸 잡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뉴캐슬은 무너질 수 있다고 쳐. 물론 네.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죠. 그런데 뉴캐슬 다음에 맨유, 리버풀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본머스는 잡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 승점을 좀 가져오는 경기를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맨유, 리버풀전을 앞두고 2연패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연패가 좀 길어질 수도 있고 무승이 좀 길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손흥민 선수의 팀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고 네. 그리고 뭐 단전에 분노가 쌓이고 있고 저희 보는데 고통을 받죠. 네 머리도 아프고 그런데요. 근데 현실은 굉장히 냉정하고 네 냉혹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토트넘에게는 이렇게 저희가 좀 안타까운 예상을 해보고 과연 이 예상을 좀 벗어날 수 있을지도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 이제 프리미어리그 잉글랜드 팀들과 관련된 이슈라고 한다면 FA컵 결승에서 맨체스터 더비가 성사가 됐어요. 네. 맨시티 트래블하게 생겼어요. 가능성이 있어 물론 보인다. 맨유가 더블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카라바오컵 우승을 했기 때문에 네. FA컵 우승을 한다면은 우승 트로피 2개를 가져가는 거죠. 반면에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 우승 다투고 있고 네. FA컵 결승 갔고 챔피언스리그 4강 갔고 물론 FA컵 결승에서 맨유를 만난다는 건 양팀 모두 부담스러워요. 맨시티는 일단 그리고 혹시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진출을 한다면 정말 후반부 사실 맨시티가 만약에 아스날을 잡아서 리그 1위 자리를 탈환하는 구도로 간다고 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37라운드나 38라운드까지는 계속 리그 우승 경쟁이 이어질 거기 때문에 네. 맨시티도 쉬어갈 수 있는 경기가 제가 볼 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맨시티는 경기 일정이 정말로 빡빡하겠죠. 그렇죠. 이게 앞으로 아무래도 유로파리그를 탈락한 맨유보다는 훨씬 더 맨시티가 일정에 대한 험난함이 있기 때문에 이러면 막상 FA컵 결승에 있어서는 터너 감독의 맨유가 조금 더 공을 들이거나 힘을 들이거나 선수들의 사기를 드높일 수 있는 준비 기간이 생길 수 있다. 네, 아니 결승전에서 맨체스터 더비야. 그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리그에서는 일단 맨시티가 물론 대승을 했지만 이후 두 번째 맞대결은 맨유가 또 이겼어요. 네, 거기다가 챔피언스리그에서 레알 마드리드 만났어요. 맞아요. 네, 챔피언스리그 DNA를 갖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를 만났기 때문에 또 그 경기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맨시티는 지금 트래블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긴 하지만 이게 오히려 양날의 검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경기의 흐름 자체가 지금 너무 좋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는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경기 흐름이 끊어지면은 그게 리그에도 여파가 있을 수 있고 그러면은 아스날과의 우승 경쟁에서도 좀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가르디올라 감독이 굉장히 좀 현명한 대처를 계속해야 된다. 명장병 걸리지 말고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쭉 갈 것 같아요. 우리도 네. 이제 그 비건스번에서 예상을 했듯이 반대로 이제 터너 감독의 경우는 역시 FA컵 결승을 치르는 동안 과연 바란 선수가 좀 돌아올 수 있을지 이거는 시기가 이제 6월 초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요. 카세미로, 에릭센 뭐 이 조합은 계속 3선에서는 고수가 네. 되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마시알 선수가 그때까지 부상 없이 최전방 공격수를 보면서 레시포드가 측면에 마시알과 함께 마시알 톱 레시포드 측면 그러면 측면에서 그래도 흔들 수 있는 역량을
역량을 레시포드가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마시알이 빠지게 되면 베오르스도 폼이 안 좋아서 레시포드가 톱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좌우 측면에 또 산초랑 안토니가 보는 수가 생길 네.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측면 플레이가 매우 답답해지니까 저는 다른 거에 떠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과연 FA컵 결승을 치를 때까지 스쿼드가 얼마나 온전히 보존되어 있을 것이냐. 그게 결승의 승부를 가를 만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테나그 감독 상황을 좀 본다면 카라바오컵 우승했죠. FA컵 만약에 우승한다고 치면 우승 트로피 2개 획득하게 되는 거죠. 엄청나죠. 챔피언스리그 진출하게 된다면 이거는 뭐 최고의 성적 중에 하나라고 봐도 무방하죠. 첫 시즌이니까. 네. 네. 물론 이제 지금 메뉴를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은 약간 과도기적인 상황으로 봐야 되고 사실상 실제 성적은 다음 시즌으로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 이 정도의 성적이라면 테나그 감독은 당연히 칭찬받아 마땅하고 과르디올라 감독 입장에서는 일단은 챔피언스리그에 굉장히 집중하지 않을까. 네, 프리미어리그 후반기 볼거리들, 후반기에 대한 관점들을 저희가 한번 예상을 해봤습니다. 최종전까지 눈을 뗄 수 없는 프리미어리그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비겐 스몰이었습니다. 혼자 하고 있어.